17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시 선순위 전입자가 없다 하면은 무더기는 몰려옵니다. 벌떼같이 우리 이태원 참사처럼 몰려온다고. 그것은 별 물게 없어요. 그게 30명, 40명 붙어갖고는 여러분들이 1등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 하면 안 들어옵니다. 또 아까 봤죠? 12억짜리 3억들이도 뭐 지금 잘 안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자꾸 이제 내용을 알고 분석해보고 찾아보고 바꿈 팔고 은행 가서도 물어보고 그 사람에는 이제 자기네가 딱 답이 나옵니다. 아, 이거 문제 없다. 나갖고 탁 맞춰봤는데 3억대 받았는데 3억 7천에 빌라 살락하다가 11억 아파트 주인장 되면은 배우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역시 당신이 최고다. 나 당신 만난 거를 내 일생의 최고의 행운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17번은 이 세입자가 징역 10월에 당한 겁니다. 이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소 41을 위형에 산입한다. 아까 뭐 교도소 갔다 안 갔다? 갔다 이 말이죠. 자, 인천의 부천 지원에서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를 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되느냐, 된다. 자, 이야기입니다. 허위 임대차를 계약해서 선순위라고 법원에다가 권리 신고를 한 경우, 아까는 안 한 경우가 있었죠. 청주 어딘가 2억 7천 그거는 안 했습니다. 말로만 행가하고 법원에 실제 서류를 낸 거하고는 엄청 차이 있는 거예요. 법정에, 지금 법원에 이렇게 봅니다. 법원에서 볼 때는 민사소송법에서 우리 민사집행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서류를 내는 거는 재판부에 서류를 내다 봅니다. 그럼 엉터리 계약서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세 계약서는. 안 되죠. 그게 이제 경매방해죄, 형사 사건화 됩니다. 형벌을 받아, 형벌을.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은, 들어보십니다. 전처명의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를 첨부해서 경매법원의 전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것처럼 권리 신고를 하였다면은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의 외환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 신고를 통해서 입찰 창가에 나타내서 그 보전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315조의 위계에 반한 경매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너는 10월에 징역을 처한다. 법정 구속식이에요. 자, 뭐냐면 입니다. 부천에서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사건인데, 부천시 원무구 신곡동에서 이 세방전지가 아마 전지회사, 아마 그 로켓도 건전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품을 대줍니다. 대리점에. 대주는데 담보로 돌아와 했더니 이 담보를 준 거예요. 요걸 설정을 2억 6천으로 했습니다. 세방전지에서 설정해놨는데, 근데 물건만 가져가고 돈 안 들어오니까 김연해야겠죠. 자, 이러니까 이 김씨라는 사람은 배당 요구를 1억 5천 있다고 해버립니다. 배당 요구를.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2억 7천인데 1억 5천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팔리죠. 그럼 세방전에서 아주 손실이 크죠. 그래서 좋다. 치하시키고 검찰에 고소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낙찰에다가 인수할 금액이 1억 5천 이렇게 떠들어버리니까 이제 치하에 뿌리고 이제 경매 방해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와이프가 징역 10개월 교섭한 겁니다. 얼마 아니죠? 이혼한 전처가, 이게 이제 이혼을 한 것 같아요. 설정이 되고, 설정되기 전에 이제, 물론 배우자니까 와이프가 전입은 되어 있었겠죠. 이혼을 하고 했는데, 이제 남편을 찾아가는가 봐. 야, 경매 들어가는데 니가 전세 1억 5천 있다고 우리 넣자. 그럼 놈들이 못 살 거니까, 그러면 싸게 떨어지면은 내가 받아갖고 없는 걸 하자. 그 와이프가 옛날에 그래도 이혼했지만은 전 남편이 그리 부탁을 하고 애걸 복구하니까 들린다. 서를 넣었어요. 법원에 서를 냈단 말입니다. 배당 신청 요구를.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서만 집행관이 왔을 때,
전체에서 이러고 저 이렇게 뭐 증거가 남는데 이게 진짜 서류 랩핑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시방에서 요거 개심해서 안 되면 맛을 보여야 이래갖고 이제 고발을 해버리니까 징역 10개월 갔다. 그럼 아까 전에 아까 저 인천에 거도 요거를 크게 글자 크기 290을 해서 대문 앞에 싹 갖다 대면 왜 됩니까? 낙찰 받고. 아이고 여보야 이거 1억 5천 가지고 징역 10월 쳤는데 근데 아까 그거는 전입만 되어 있지 그 서류를 낸 건 아니죠 그거는. 내서 거짓말 서류를 냈으면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냈으면 그건 사건화됩니다. 경매방해죄로 형사 사건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낙찰 받고 가본 게 자꾸 전시가 여기 있다고 뜯어서 없는 거 같는데 느낌에는 그럴 때는 요거를 크게 복사해 가지고 대문 밑에 싹 잡아 있습니다. 이거 뭐 읽어보고 노래 잡아 있죠. 그때 쓰면 요 문구네 딱 해가지고 자 또 봅니다. 한 번 더 18번입니다. 그럼 허위 가장임차이 뭐냐? 자, 건물 소유자와 친척 관계 있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지급함 없이 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이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물건이 건물이 건물될 상황이 된 경우에 소유자와 허위 가장 임차인이 단합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이를 허위 가장 임차인이라고 부른다. 그죠? 소액 임차인이 최우수 면제권 주장해서 권리증후 배당을 해도 배당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소유자와 계약이 아닌 경우, 소유자가 남편인데 처가 계약한 경우 등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가장임차인 물건의 입찰. 매수 희망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지 확인을 하고 선순위 임차에 있으면 그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입찰에 행해야 하나 그 선순위 임차인이 허위의 임차인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낙찰 대금을 전부를 지급하고 임차인 상대로 건물면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허위 가장 임차인이 이미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과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므로 매수인은 이 임차인이 허위 가장 임차인을 의심이 들면 적극 대체해서 요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자, 확인한 방법은 소유자와 이제 임차인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보면 확인할 수 있고 여러가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이 있다면은 임차권은 건저당보다 먼저 설정이 될 것인데 이 경우 대부분 저당권을 금융기관에서는 그 건물에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함으로 이런 경우 은행을 방문해서 담당자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때 은행 측에서는 확실히 무상거주 각서 여부를 확인시켜 주지는 잘 않겠지만 개인정보 보호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확인시키는 경우가 있다. 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죠. 이러면서 은행 입장에서 계속 유찰돼서 매수가격이 떨어지면은 해수 부실이 생길 것이므로 문제없으니 응찰하시도 무합니다. 이런 정도의 뭐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러네요. 자, 허위 가장 임차인에 대한 소송, 건물 명도 소송, 임차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 중이라면은 법원에서는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상의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 대부분의 허위 가장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만 또 보면 중개업소가 없고 쌍방 합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소급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관지에 대해서 자료, 온라인 영수증 같은 거를 제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원 자료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성명 요구를 하면 되겠고 그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자 를 낙찰자가 명도 소송해서 여러 중개업자가 있다든지 정인으로 신청해서 이런 거를 좀 확인하면은 좀 잘 할 수가 있다. 자, 5번 허위 가장자 고지. 허위 가장 임차인은 형사 처벌이 된다는 점과 집을 비워주는 합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진행해서 허위 가장자 받을 경우에 소송 사기죄가 대상이 되고요. 성립이 되고 소유권 일부터 집을 비우까지 사용한 임료, 뭐 아파트 뭐 월세죠. 뭐 소송 1년 2년 걸리면 뭐 월세 받는 거죠. 그하고 소송 비용까지 너가 다 부담이 된다. 이런 거를 자꾸 고지해서 유도하고 이사비 정도 줄 테니까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는 임차인의 요구에 대한 배당 배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형법 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352조 미수법, 형법 347조 사기죄 이런 겁니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렇게 함으로써 형법 적용이 된다. 자, 설명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아까 이제 세방전지처럼 저렇게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은 보통 배당 배제 요구 요청서를 냅니다. 이거 한국자산가져공서라는 거 제가 조금 인용한 건데요. 한번 봅니다. 경매 기입하기 등기 임박해서 전입.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이자가 안 들어가지고 경매를 넣으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들어왔다. 그럼 대부분 다 가장 입장을 봅니다. 그러고 배당도 안 해주고요. 소액보증금도 안 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몇 년 들어오면 조금 낫는데 경매가 들어갔는데 뭐 한두 세 달 전에 들어왔고 뭐 소액보증금 파악했다 이런 건 다 가장이에요. 그래서 보너스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상태에서 전입이 됐다. 그 소액 임차인인데 대출이 많고 압류가 있는데 임차인이 막 2명이 들어와서 2천, 3천만원씩 소액보증금 돌아. 그런 거는 전부 다 새만원 꾸고 어디든 간에 배당 받을 때 보면은 다 배당일 합니다. 하고 또 만약 서로 배당 때도 소송 다툽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 이런 거예요. 설정이 많고 압류가 막 있는데 소액보증금 들어온 거는 건전한 건자를 해치는 행위다 해갖고 소송하면 다 깨집니다. 소액보증금 못 타가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3번, 건물 구조상 다세대가 구조한다. 방은 3개인데 소액보증금은 4명이 들어간다. 알겠죠? 방은 3개인데 소액보증금은 총각, 처녀, 호래비, 가구 4명이 들어가지고 3천만원씩 타가했다고 배당 요구를 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물어봅니다. 니 어디 사노? 그림을 딱 그러고 다 적어내라 그러거든요. 적어내라. 그런데 총각 사는데 처이가 들어가 있고 가부 사는데 또 호랩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화장실 어디 가면 모르는 거야. 화장실을. 화장실을 그 다 종이에 적어내세요. 화장실이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적어내서 그러면 못 적어내는 거야. 네,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 알겠죠? 소송하다 보면 그래. 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배당 요구 등이 일괄등입니다. 그러니까 전입도 똑같고 같이 우르륵 들어오고 한 달 만에 4명 들어오고 전세계약서도 보니까 한 사람이 4개 다 썼고 확정일자도 한 군데 가서 4명이 다 확정을 받아. 동사무소 한 군데 가서. 이런 건 뭡니까? 딱 보면 다 표시납니다. 그죠? 표시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체,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거 딱 따져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배당 배제 요구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도 여신관리부 7년 있으면서 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저도 이제 옛날에 강남에 기자촌 아파트에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옛날에 IF 당시에. 그런데 물론 그 방이 4개입니다. 4개인데 4사람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갔어요. 배당 요구 들어갔어요. 그 은행에서 이제 의견서를 냅니다. 이런 거를. 내면은 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되고, 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소지가 인천에 있는 가정주부인데, 아가 지금 뭐, 2명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여기 와서 살 리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또 마포의 주택은, 가보니까 거미줄이 팍 쳐가 있어요. 그 사진을 탁 접사를 찍어가지고 그거다 적합니다. 이렇게 거미줄 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이게 지하실에 뭐 지가 전세 3천을 주고 있는다고 하면서 한번 이제 사업 보장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제 배당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 서류상은 맞아도 숫자는 맞아도 배당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냈습니다. 특히 또 임금도 마찬가지죠. 임금채권도 가라 임금채권이 많거든요. 막 100명이 들어오는데 보면 20명은 엉터리다. 그런 걸 이제 밝혀내고 하는 것이 이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자, 우리 황 차장님은 1년 동안에 소액보증금 배제를 30을 했습니다. 박수부터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3억밖에 못했습니다. 몰매를 때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는 그런 겁니다. 누가, 여신관리부에서 1년에 봉급을 1억을 타고 왔는데 30억이나 그래도 배제를 했으니까, 고생했다. 얘기죠. 그럼 너는 뭐 하는 동 많은 데가 3억 정도만 배제했다. 이 친구는 1년 내내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알죠. 왜 상관이 보면. 제 말에 땡땡 치는 거, 이제 한국 차장은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 보면 부장 성적시주고, 진작 빨리 보내면 이런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말은 쉬운데 이게 힘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0번 봅니다. 그때 은행에서 가장임차인 체크리스트 그런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그러면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1번에, 그죠? 선순위가 가다고, 가등기가 있고, 뭐, 경매시
직전에 전입을 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친인척이 의심됩니다. 그 이런 거를 적어내고 하죠. 그 다음에 허위 계약서입니다. 그 이런 거 찾아내고, 중개업소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 거주지, 경매 경력,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요. 단독 전인 여부 막 찾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지금부터 쭉 26번까지는 옛날에 우리가 실무 볼 때, 요런 체크리스트 있어요. 특히 4번 보면 이런 거 있죠. 임대 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했는데, 통상 은행 거래 내역 등 소명을 못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다. 갯돈을 줬다, 현금 보관을 뭐 하다가 줬다, 이런 거는 다 법원에서 인정 안 합니다. 양이 있다고. 전세 또는 1억을 현찰 줬다. 있을까 없을까? 실부적으로. 있습니까? 없죠, 그죠? 거기는 집주인하고 지는 짤 수 있죠. 먼저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다가구에 되어 있으니까, 전세 어떻게 줬어요? 이럴 때는 이제, 현찰 줬습니다, 현찰로. 근거가 안 남으니까. 그런 거는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진정한 임대차 계약서, 진정한 자금이동, 그 다음에 진정한,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나야 되겠죠. 중개업소가 여러 두 군데 다 도장을 찍고 딱 했다 하는 거하고, 전세 계약서가 중개업자가 않고 제일 밑에 본게는 땡땡하고 쌍방 합의 이런 거 있죠. 임대인 임차인 밑에 쌍방 합의 뭐 이런 게 이런 거는 다 가짜로 많이 보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6번에 가족 구성원상 도저히 방한계에서 거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 9번에 보면요. 경매 기일 시 임차인 통보서가 송달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15번에 보면 전 소유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에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주민초분 들어가 본게네. 전 주소지에 등기부에 그 사람 명의 아파트가 인천에 있는데 서울 강남에 주소가 됐다. 이런 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등교처하고 가족의 거주가 상당히 원활했다. 청주 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전입이 돼갖고 소액보증금 돌아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18, 19 보면은 회사의 종업원 아니냐, 친인척 아니냐, 네, 이런 거를 막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해가지고 은행에서 참 이 배당 배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써봤습니다. 많이 써보고 많이 참 신문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선순위가 있는데 전입자인지 세입자인지 이거를 잘 찾아내면은 정말 아까 해봤죠. 한 6억 정도 벌 수 있다. 한 건 잘하면은 한 10억 벌어야 제가 2억을 받을 텐데 6억 벌으면 좀 그렇다 이게. 자, 또 봅니다. 21번 10회 1번 엉터리 권리신고 배당량 요구한 경우에 엉터리로 법원에 서류를 냈다 말이죠. 전세계약서를 냈다. 그럼 형법 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죄, 그죠? 이런 게 나옵니다. 형법 347조 사기죄, 형법 352조 미수범 됩니다. 자, 12의 906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당 임차인, 진정한 임차인하고 폼을 잡아도 서류 보면 딱 압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수강생이 한번 오는데 나한테 왔어요. 원장님, 주택이 지금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 들어갔는데, 뭐, 좋은 주택 아닙니다. 아닌데, 종업원이 4명이 들어가 있대. 이게 진짜, 가짜로 얘기해, 가짜로. 자, 보죠. 전이, 5월달, 3월달, 4월달, 4월달, 이라고 1,500씩 됐다. 그럼 망했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소액보증금 받아가겠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소액보증금 500만원씩 챙겨야 되는. 예? 여기서는 정상인데요. 참, 할 수 없다. 일단은 소액보증금을 500씩 받아가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2천만원을 이게 이제 500씩 받아야 될 말이죠.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전입이 비슷하잖아, 지금. 비슷하고, 또, 틀린 쓴 전세 계약서도 내가 볼 때 안 봐도 뻔합니다. 계약서 4개 딱 갖다 놔 보면은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받아가면은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채권자 싫어하죠? 딱 이익을 줘, 그죠? 딱 이익 겁니다.
돈을 2천만 원 싹 빼갚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걸리면은, 형법 347조, 형법 352조, 315조 해가지고, 지난번에 IF 때 제가 신문에 어디 있었는데, 법정 구속시켰어요. 4명이, 여기 4명에서 법정 왔어요. 불리 왔는데, 판사가 구속시켜버려요. 바로 구속돼버렸어요. 그런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서류를 낸다. 가짜 서류를 낸다. 이건 아주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봅니다. 22번. 이건 자동 녹화인데. 다 됐다고 있습니까? 12시 10분 전이네. 12시 10분 전. 자, 22번 봅니다. 22번. 가당임차인의 사기죄와 강제집행 멘탈죄 인정 후 실형이 선고된 사례. 자, 이겁니다. 영등포에 이 주택이 이제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2천만 원 있다고 이렇게 배당용을 해요. 아들, 손땡땡이 아들한테 하니까, 자, 위에서 쭉 배당을 받다가 못 받는 장씨가 이 받아가는 손실을 상대로 시비를 겁니다. 니가 너 집주인 아들 아이가 니가 와 소유권 받아노 니가 받아기 내가 못 받는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게 요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결론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아버지 소유인데 아들 명의로 2천만 원 전세 보증있다 배당료에서 1,600만 원 소액보증금 배당받은 사건에서 미 배당자가 소송 후 아버지 아들 모두 징역 6개월이 실형 선고된 사건이다. 그 아차하면은 아버지 아들 교도소 갔다 와요. 이렇게. 자, 앞으로 해서 소액보증금 받으라고 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용하면 되는데 시비 건 사람 있으면은 교도소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그래, 각오하고 가세요. 각오하고. 자, 그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막 적어놨어요. 자, 넘어갑니다. 23번. L 박스에서 내가 허위 가당임차인 추출해본 게 많아요. 예. 이런 지금 4개인데, 위에 보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 요거는 교도소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죠? 다 있죠. 뭐, 허위, 뭐, 소액 보증금 사건 이런 거든요. 그 의정부 지방법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요새 그것도 좀 낫네. 교도소는 안 보내네. 빨간 딱지만 붙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시비가 걸리니까 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이제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저당 근자 같으면은, 그죠? 여러분, 담보를 잡았는데, 돈을 1억 빌렸는데, 소액보증금 2천만짜리 2명이 빼나면 4천만 빠집히죠? 그럼 6천만 받아 와야 되느냐? 시비를 걸어서, 하면은 자기들이 교도소 가고 이래 되니까, 바로 꼬리 내립니다. 미안하다, 그거.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것도 좋다, 말입니다. 자, 24번. 무상임대 확인서, 무상거주각서, 무상임대차 계약 확인서 등등 이름은 비슷한데, 이게 만약에 법원에 접수가 되었으면은, 요거는 이제 선순위로 안 보는 겁니다. 선순위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임차인 현황에요, 이제 은행보다 빨라요. 동생이 이제 먼저 전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강 씨가 채무자의 동생으로, 이제 이 사람은, 임차인 그 사람은 채무자의, 소유자의 동생으로서 추협에 무상거주임을 확인하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첨부해서 그 권리를 배제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면 참조하라. 여기는 이제 동생이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고민합니다. 오늘 배당 요거 마지막 날입니다. 3월 1일 날. 할까 말까는 원장님 하인다 해서 했어. 무슨 말이죠? 좋은 결과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로 없는 거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통 소송 때 보면요, 3천만 원 준 거 통장 내라는 통장. 근원이 어디 있어도 언제 딱 그때 계약서가 딱딱 맞춰서 돼야 되지. 중개업소가 있으면 더 좋고, 그죠? 이래야지 뭐 안 맞는데 엉터리하면은 나중에 시비 걸리고, 보통 이런 은행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법원에 냈다 하면은 여분이 낙찰받으면 됩니다. 자, 25번 봅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자, 이게 사건이 있었죠?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여러분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 청구돼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서 임대차 보전금을 주야 동시행으로 항변한 것이 맞느냐. 속옷 이야기는 이 파주시 상가에 공인중개사가 1층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경매를 합했어요. 낙찰이 됐어요. 낙찰다가 비계락했어요. 비계락했는데 못 비계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은행본권에 무상 임대차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법원에 딱 제출됐을 때는 은행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제출하죠. 그 사람은 뭐 옛날에 은행에 무상 구조한다고 지가 확인서를 내는 사람입니다. 인감 다 붙여가지고. 내면은 그 사람은, 낙찰자가 비켜도라 하면 비켜줘야 됩니다. 소소하면 당연히, 인도미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나가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까 인천거도 그래요. 은행 가보니까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더라. 좀 봅시다. 비주더라. 눈에 봤어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선수는 아닙니다. 무슨 말 있죠? 대출 나갈 때는 무상구제 넣어놨고, 경매 들어갈 게 뭐합니까? 전시가, 있는데, 말이죠. 있는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6번.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한 아파트. 현장 답사에서 낙찰을 받자고, 지난 시간에, 17번 물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안양에 2억 2천인데 5억 7천 5,700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주택 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전공사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선 변제권이 뭐고 대항력이 뭐냐, 이거를 이제 막 질문을 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어제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자, 봅니다. 21에 103588. 오늘도 인천에 것도 막 있죠. 나중에 높은 한 번. 요게, 이 안양구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가 이제 경매가 나오는데, 2억 2천짜리가 쭉 떨어졌죠.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선순위가 1억 9,700이 있고, 있는데,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를 보면요. 주택 임차권이 승계인 주택도시보전공사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설명할 겁니다. 대항력이 뭐고 우선 변제권이 뭐냐? 그럽니다. 포기한다. 확실히 냈다 해놨는데, 이 서류를 언제 냈나 하면요. 언제 냈느냐? 자, 문건 송달역에 보면은 채권자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언제 냈느냐? 최근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미리 좀 내면 좋겠는데. 날짜가 잘 안 보이네. 10월. 자, 이런 것 같아요. 요 서류를, 요까지는 서류가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오고, 요때 서류가 들어와요. 포기한다는 서류가.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보통 이래요. 정매 신청할 때 포기한다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중간에, 예로 3차까지 떨어졌는데 4차, 5차 막 갈 때, 그때 서류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잘 찾아보면은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5,700원 들어가니까 몇 명 들어오죠? 15명에 1억 3,600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6차께네, 7차인데, 보통 7차면 얼마 들어오죠? 6차 정도, 6차. 6차로 이 정도 뛰넘는 게 대강은 맞을 것 같는데, 5차도 아니고 4차를 뛰넘습니다. 4차를. 그죠? 뛰넘은 이유는, 요거로 보면은, 시세가 1억 9천이다. 1억 9천, 전세가 1억 7천이니까,
1억 9천에 매매가 되니까 1억 3,600 넣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매매 사업자 등록하면 좋겠죠? 바로 누진세로 바로 가보기 때문에 일반 과세 좋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그런데 한번 봅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물어본 건 대항력이 뭐고 원장님 이름을 대항력이 뭐고 우선 변제권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27번에 보면요, 법에 주택임차 보호법에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법종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보호법 3조에 있어요. 3조에 임대차는 등기를 안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게 전체 계약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 이때 대항력인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 자, 여기 이제 대항력권입니다. 대항력권 이게 왜 생긴다 그러면은 이 법을 안 만들어니까 옛날에 2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1억이 있는데 팔고 사는 사람이 1억을 무시해 주고 저기를 파는 거야. 2억에 팔고 1억짜리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너는 전세권도 아니니까 채권인께네 우린 인정 못하겠다. 나가라. 그게 이게 이제 세입자가 많이 억울하다 이러니까 법을 만듭니다. 좋다. 만들자 이렇게 만든 게 여기입니다. 이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이 법을 만들었어요. 네가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고, 그죠?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만 하면은, 그러면은 1억을 이제 누구든지 중개업소 사나 낙찰을 받거나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조금 더 있다가, 여기 보면 있죠? 3조의 2에 보면 있어요. 대항력권과 아까 전입과 점유죠. 전체 임대차 계약서 정서상에, 그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경매, 국세징수법, 공매 여기에 따라서 불구하고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은행보다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3조 2에 요거를 확정일자 하나 넣어줍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그래서 전입신고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확정일자를 찍어 놓으면은 동사무소나 가서 찍어 놓으면은 이제 만약에 그 날짜가 은행 설정보다 빠르더라 대당요구 했다 그러면은 건장처럼 보였다.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8번 봅니다.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비교해놨어요. 대항력은 써놨죠.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그래 하고 싶으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으면은 다음날 0시부터 인정이 된다. 그럼 은행은 09시고 나는 24시니까 은행보다 늦다는 겁니다. 같은 날 물리면은. 자, 우선 변제권은 요게 이제 확정일자만 더 찍어 놓으면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금액이 워낙 소액이니까 하여튼 경매되기 전에 일정 금액 소액이면은 은행보다도 무시하고 더 주겠다는 임차인 무시하고 그게 최고 빠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30번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30번도 보면은 자, 30번 우연 보세요. 한 칸 위에 설정과 설정 중간에 위치한 샌드위치 임차인이 오면 확정일자가 없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없고 최우선 변제권이 혹시 있으면은 배당이 된다. 자, 이 무슨 말을 그러면은 1억이 은행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은행 설정이 1억이 있는데 중간에 내가 1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입신고만 하면은 1억은 나중에 경매되면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샌드위치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또 뭐입니까? 전확배. 자, 여기서 그냥 얘기입니다. 샌드위치 임차인은 뭐가 필요하죠? 전확배. 전이 뭡니까? 전입신고. 또, 확은 플러스 확정일자. 또 뭡니까? 플러스 배당 요구. 요 세 개가 100% 맞아야 됩니다.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전확배가 돼야 이게는 이제 배당이 된다. 배당 된다. 그죠? 세 개 필수죠. 세 개 필수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 여러분들이 전확배 요거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보증금에 띄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30번. 확정일자 있는 임차 보증금. 그죠? 요거는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잘 갖춰야 되겠다는 게 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고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입을 빼면 안 됩니다. 선순위는 무조건 돈 받을 때까지 전입 빼면 안 되고, 확정일자 임차인, 아까 샌드위치 임차인,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뒷날은 퇴근 상관없어요. 그때까지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등등상 이걸 만들어보겠습니다. 31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요,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 봤는데, 이 옥션1은 인수라고 했습니다. 인수가 맞는데, 지주옥션은 자꾸 이게 추가 부담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막 써놨어요. 그럼 요거를 내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거 봤죠? 안양 봅니다. 안양에 보면은 쭉 떨어져도 여기서 이제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매한무에서 보면요, 떨어져도 주택 임차권이 생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자, 그래서 이게 1억 2억 2천인데 세입자가 선순위가 1억 9,700인데 배당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임차권도 하고 경매도 주택도시보증을 넣고 해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인수가 안 생겨야 맞습니다. 인수가 이렇게 이제 요번에 팔리면은 요거 가지고 요것만 받아가고 미배당 보증금이 있어도 인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맞습니다. 이게 맞죠? 맞는데 옥션 1은 지주 옥션도 틀려요. 21에 1035 88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103588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자꾸 그거를 접근하시더라고요. 지주 옥션은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요, 여기 자꾸 인수로 써놨어요. 여기 보면 똑같은 물건인데, 안양 물건인데 쭉 보다가 매각이 되면은 박영복 임차인은 1억 9,700이 인수입니다 해놨죠. 그리고 일부가 모자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인수입니다. 자, 해놨어요. 그리고 권리 분석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요번에 오늘 1억 3,600이 이제 팔렸으니까 추가 부담금이 6,400이 있고 그래서 당신이 매입가는 2억 200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지주옥션 본 사람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옥션을 보는데 옥션에 맞아. 이게 지주옥션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또 설명을 여기서 보면요, 뭐 인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면 쭉 옥션 지주옥션 보면은 제일 그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트인데 다 써놨죠. 주인법상 대항력과 확대가 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경매 이전에 등기된 경우는 당연히 배당받는 권리자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자, 이 임차인도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자로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배당 영역으로 간주돼서 1억 9천을 받는 예상됩니다. 자, 다만 2억 2천만원 기준이면 1회 이상 주체되고 보증금 이하에서 매각될 경우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 보고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국내에서 1등이라 거는 지주옥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6,400원 추가 부담합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그래서 기한은 총 2억개 낙찰 받는 이래 비거든요. 그럼 뭐 들어올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이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더 좋다 나쁘다. 옥션은 본 사람은 더 좋다. 그게 맞다. 옥션은 해석이 맞아요. 맞습니다. 인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하니까 자, 지지 옥션은
틀리더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자, 부담 임차금 있죠? 1억 4,200. 이거 엎어주세요. 오류. 오류입니다. 요, 틀려. 우리는, 낙찰이 되면은, 낙찰 금액만 주면 되는 거다. 추가 부담금, 이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건.